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와 월세를 사시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아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은 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먼저 올렸던 영상에 왜 확정일자를 받고 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이란 걸 얻기 위해서 그렇고, 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면제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뭐 이렇게 포털 같은 거 검색을 해봐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항력, 우선면제권 말이 왠지 일반인들에겐 어렵고 이렇게 확 와닿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것, 무엇에 대항한다는 건지 이게 생소한 개념이고, 또 우선면제권, 무엇에 우선으로 해서 변제를 받느냐, 이런 게 이제 개념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현업에 있을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계약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를 일종의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그거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라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왜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대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보면은 대항력 등 해갖고 대항력에 관한 조항이에요. 거기 1항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에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러니까 세입자가 주택을 들어가서 살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했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라는 거는 요것도 이제 민법에 보면은 규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은 학교 다닐 때 인칭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나, 너 이외에 다른 거는 3인칭. 요것도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무슨 효력?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이 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대항력이란 거는 무슨 힘을 말하는 것인가, 또 무엇에 대항을 한다는 것인가. 요거는 임차인인 내가, 그러니까 제3자에게, 뭐 가장 대표적인 제3자가 집주인이죠. 집주인이나 또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제3자에게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항인데 뭐를 대항을 하느냐? 내가 이제 세를 사는데
내가 새를 산 날짜보다 한참 뒤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네? 근데 그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어요. 내가 먼저 이제 새를 살고 있었고 나보다 뒤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으면은 내가 경매가 실행된 권리보다 앞선 권리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새로 바뀐 낙찰받은 새 집주인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하고 계약된 기간만큼 살고 그 다음에 나갈 때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경매가 실행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저당권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물건이고 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보다는 물건이 우선한다는 물건 우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의 근저당권에 내 임차권이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락이 됐는데 은행이 이제 집 받을 돈 다 받고 나니까 내가 받을 게 없어. 아니면은 내 보증금보다 한참 못 미쳐. 그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이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에 준하는 어떤 그 대항력을 주자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렇게 대항력의 대항이란 건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그럼 무엇을 확정한다는 거지? 그것도 이제 애매하죠. 쉽게 와닿는 개념이 아니죠. 확정일자는 그러니까 무엇을 확정하느냐 하면은 그 계약서에 이제 확정일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도장을 하나 쾅 찍어줘요. 그럼 그 도장에 뭐가 있냐면은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 날짜에 그 문서, 그러니까 문서를, 여기서 문서라는 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 확정이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은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라는 법조항을 보면은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서만은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게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게, 우선 변제권 하면은 왠지 말이 다른 채권들보다 먼저 받는 권리잖아요.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채권들 중에서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법조문에도 있지만은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먼저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선순위 채권자에 비해서는 먼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자라 하면 만약에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인데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선순위 채권자예요. 그럼 그게 뭐야? 먼저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사실 있어요. 그거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어요. 최우선 변제라고 정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보다도 내가 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모든 세입자에게 주는 권리가 아니고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정 임차 보증금이 안 되는 세입자에게 이제 먼저 일정 금액을, 그것도 전부 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금액을 먼저 최우선으로 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최우선 변제고, 그거는 제가 시즌 1에서 이미 한번 다뤄드린 바 있으니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은 3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 이 뜻은 그 집에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새 들어 사는 집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전입신고가 되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살고 있어야 되고, 그 집에 실제 거주를 해야지 대항력이란 게 생기고요. 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도 생기는 거예요. 요 3가지를 다 해야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니까, 요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잘 생각해 보시고 해야 돼요. 가령 직장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원래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또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이 이제 가끔 간혹 주민등록증 며칠만 다른 데 좀 빼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항력을 잃는 행위이고, 대항력을 잃으면은 대항력만 있는 게 아니고 우선 변제권도 상실이 되거든요. 이렇듯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 미리 받든 뭐 하는 거는 뭐 사실 뭐 나쁠 거는 없으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절대로 늦게 받지 마세요. 이사하는 날 바쁘잖아요. 정신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잔금 치르면은 동사무소 달려가셔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게 이삿짐 정리하는 것보다 100만 배는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